1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조사한 겁니다. 민주당 44%, 국민의힘 41%, 오차 범위 내로 붙어 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한 달 사이에 4%포인트 감소했고요. 국민의힘은 1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요.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과연 어떨지 이것도 물어봤는데 야권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답은 50%가 나왔고요. 여권에서 정권을 재창출해서 해야 한다라는 답은 44%가 나왔습니다. 두 답이 오차 범위 내입니다. 직전 조사와도 비교해보면 한 달 전에는 55였는데 정권 교체해야 한다는 답이 5%포인트 빠졌고요. 정권 재창출해야 한다는 답은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많이 봤는데 연휴 동안에도 그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저것만 가지고는 아직 볼 수가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는데 이제 여론의 그 추이와 관련해 갖고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변곡점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은 하락하고 민주당은 올라가고 하는 거였고요. 근데 두 번째 12월 27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기류가 바뀌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상승하고 민주당이 하강하고 거기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도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민주당 지지율 역전한 경우 그 결과도 몇 개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의 그 폭력 사태 이게 이 여론 추이에 어떤 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좀 멈추면서 민주당이 조금 다시 그 회복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역으로 그 폭력 사태가 크게 뭐 여론에 영향을 못 미쳤으면은 기존의 그 추이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기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6%로 1위를 달렸고요. 김문수 장관이 17%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 홍준표 대구시장이 6%, 한동훈 전 대표가 5%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여권 후보들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약진이 좀 도드라졌는데요. 대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옥중에 계신다. 국무위원으로서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옥중에 계시는데 김문수 장관의 약진에 대한 정치권 평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실체가 있다. 무슨 응답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숫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보수 세력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부분, 보수 세력이 가장 듣고 싶어하거나 보고 싶어하는 장면 그 지점을 만져줬단 말이에요. 김문수 장관이. 네.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보고 다만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 실체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설 연휴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상위권으로 나왔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그게 이어졌다는 거고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게 여쭤보죠. 양자 대결,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에서도 물론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걸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뭐 보수층의 지지만 받는 건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일단 짚어봐야 되는 거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건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수치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팬덤은 확보한 게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좋은 일이냐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내부에서 특히 뭐 강경 보수층, 강성 보수층이나 열성 지지자들에게 힘을 얻고 있다라고 봐도 이게 어쨌든 경선만 하고 끝나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선을 통과해서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본선 경쟁력이 있는 카드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쌓아왔던 그 과거의 잘못된 발언들 이런 것들이 결국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좀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해서 올라가는 건가라는 의문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김문수 장관이 계속 뭔가 1위를 달린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국민의힘에서 반길 수가 있을 거냐. 결국 중도 싸움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상 저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고 있는 그런 행보 같아요.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김문수 장관의 약진이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갑지도 반가울 수도 그러나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는요.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합리 중도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할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그 점이 항상 간과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선거가 본격화되면 제 지지율이 거의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는 경선도 될 거고 본선도 될 거다.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재미없잖아요.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님께 여쭤보죠. 네. 선거가 본격화되면은 내 지지율은 오를 거다. 이게 오 시장의 얘기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교적 앞에 두 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옹호에서 조금 자유롭고 한동훈 대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또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대선 후보의 자리에 와 있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의 기구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어떤 자신의 어떤 정책적 고문단을 둘 수 있는 그런 포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한테 오세훈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각인돼 있지 않다.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수를 하나로 통합해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인지도에 비해서 한 방이 없다. 이런 고민들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 누가 되든 간에 이번 대선도 사실은 전체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이 51이긴 한데 나머지 저 네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49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후보가 된다라면 후보만 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 다만 어디까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 45, 홍준표 42.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양자 대결하면 접전 벌이는 걸로 나옵니다. 다른 인물들은 차기 대선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홍 시장은 사실상 가장 먼저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기 대선 상황 오면 나가야지. 장이 섰는데 장돌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하고 맞짱 뜰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홍 시장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집단적인 광기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한 번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제 한 방송에 또 출연해가지고요. 대통령 비상계엄을 직접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유신은 내란죄가 맞는데 왜냐하면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했기 때문에 당장 국회 앞에 탱크가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다. 최 변호사님. 네. 홍준표 시장의 대권 전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 지지층 흡수 전략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 이후의 흐름이 특히 그 자유우파 지지층 나아가 이제 2030 세대까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여론의 흐름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프레임이 상당히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 시장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내가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숨 고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김문수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선으로 간다 했을 때는 승산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이와 같은 박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은 한 번으로 족하다. 지금은 탄핵을 기각해달라라는 메시지를 통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봐라 내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표를 달라라는 나름대로의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자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46, 한동훈 34. 오차범위 밖에 있는 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때쯤에는 등판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2, 3월 달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좀 큰 변수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 결과, 그다음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전국이 다시 요동치면서 재조정이 될 것이고 이때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그런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 또한 신조 의원님. 네. 또 대표적인 또 친한계 의원님으로 또 분류가 되시니까요. 2월 말 3월 초에는 등판할 거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언쟁이 좀 있었습니까? 그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어떻게 다시 재등판을 할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머지않은 시일 내에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전 수치에 비해서 좀 많이 가라앉은 그 모습인데 지금 뭐 제 주변에서 그 저한테 한동훈 대표가 정치 그만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또 뭐 돌아오는 것 재개하는 게 뭐 확실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그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동훈 대표는 뭐 그 정치를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고요. 그때 이제 탄핵 사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좀 휴지기를 갖고 있는 상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뭐 활동 재개는 뭐 그것만큼은 명확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조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정치 또 오래 하셨고 또 제가 또 오래 뵈면서 전망도 많이 맞으셔가지고요. 한 매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 만약 조기 대선 열린다면 한동훈 대 김문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가 같은 결이고요. 여기 오세훈, 한동훈이 좀 같은 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홍준표는 70대 연령의 영남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강성 보수로 이제 분류되는 분들이고요. 여기 이제 오세훈, 한동훈은 뭐 5, 60대 상대적으로 젊고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컬러도 좀 중도 친화적인 온건 보수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계엄, 탄핵, 뭐 부정선거 이런 입장에서도 확연히 갈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네 분이 빅4를 지금 여론조사상에 이제 이루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보면요. 홍준표 시장보다 김문수 장관이 훨씬 더 선명해요.
홍준표 시장은 계엄은 뭐 잘못된 건데 뭐 또 탄핵은 어떻고 아까 뭐 박성민 최고위원도 얘기했지만 조금 약간 애매한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동훈과 오세훈에서도 그 선명성은 한동훈 쪽이 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두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